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발표된 제 논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개에 의한 후성 유전적 조절을 통해 조성되는 차가운 종양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 암과 미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연구를 통해서 획득된 정보인 미기, 말씀드렸던 차가운 종양 미세 환경을 형성하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암이라고 하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잘 알고 있는 질병이라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NCI에서 정리한 암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컨트롤 될 수 없는 상태로 증식을 하고 또 중요한 특징은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즉 우리가 소위 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암의 특징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암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연구를 해온 결과 다양한 암의 특징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이런 것들이 암의 일종의 홀마크라고 불리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고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암세포가 무분별하게 증식한다라는, 즉 proliferative signaling이 항상 활성화되어져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암이 잘 죽지 않는다라는 특징, growth suppressor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기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종양 내로 혈관 형성을 유도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여러 가지 홀막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컨대 종양을 촉진하는 염증 반응, 혹은 최근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세네센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추가가 된 홀마크고, 저는 이 중에서도 오늘 이 이뮨 디스트럭션으로부터 회피하는, 저희가 보통 이뮨 이베이전 혹은 이뮨 서베일런스를 회피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암을 연구하고 있지만 암의 발생 기전을 연구하다기보다는 암이 어떻게 기존의 약물로부터 회피하는가,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최근 캔서 메디슨의 패러다임이 정밀 의료라는 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유선 절제술을 당할 때, 자기가 받았을 때 뭔가 실제로 암이 걸려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결핍, 즉 이 유전자가 유전적 변이가 발생했을 때 높은 확률로 유방암 혹은 난소암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를 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정밀 의료라는 컨셉, 즉 예전에는 모든 암 환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했었다면, 최근은 아니지만 몇십 년 전부터는 이 환자들을 암종에 따라 혹은 같은 암종이라도 다른 서브타입으로 분류하거나 혹은 같은 서브타입이더라도 특정한 바이오마커로 분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바이오마커에 걸맞는 치료법을 제공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좀 더 세분화된 느낌을 받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차세대 염기설 분석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오믹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좀 더 종양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암 환자들이 갖는 다른 암세포 타입, 종양의 특징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의 각자의 캐릭터를 고려한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겠다. 즉,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각 환자의 바이오마커 중심에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크게 국소적인 방법과 시스테믹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국소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외과 수술로 절제하는 방법이 있겠고, 혹은 특정 부분에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를 해준 경우가 있겠죠. 약물을 이용해서 시스테믹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한 약물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약물인 화학항암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호르몬 의존적인 암을 치료할 때 있어서 호르몬 테라피, 예를 들어서 타목시펜이라든지 혹은 안드로젠 리셉터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약물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몇십 년 동안 표적 치료제에 대한 니즈와 그 탁월함이 많이 입증되어서 사람들이 이 표적 치료제, 타겟 테라피의 저변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뮤노테라피, 사실 다양한 종류의 이뮤노테라피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라고 불리우는 면역 관문 억제제들을 뛰어난 효과를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고, 낮은 독성, 뛰어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뮤노테라피의 사용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약물들을 개발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통 저희가 테라피릭 인덱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약물이, 이제 이 그림은 X축은 약물의 농도, 그리고 Y축은 실제 환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겠고요. 일정 농도 이상의 일정 더지 이상의 약물이 처리가 되면 당연히 에피케이시를 넘어서 톡시시티를 유발하는 그런 레인지가 있는데, 이 사이가 멀면 멀수록 아무래도 저희가 부작용 없이 탁월한 효과를 갖는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적 치료제나 이뮤노테라피,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화학항암제보다 훨씬 넓은 테라피릭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각광받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약물에 대한 반응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약물들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현재 극복하기 어려운 벽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약물에 대한 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약에 대한 내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항암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 내성을 유발하는 인자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양의 이질성, 안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치료법을 요구하게 되고 어떤 특정 치료법에 반응을 보이는 세포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세포들도 혼재되어 있는 그런 환경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종양이 잘 자라거나 아니면은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톨러런스를 지니거나, 혹은 저희가 undruggable한 genomic driver 일컨대 엄청 예전부터 들어왔었던 그런 온코진이나 튜머 서프레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TP53 같은 경우, 그리고 믹 같은 경우. 하지만 이것들 저희가 엄청나게 오래전에 발견을 했고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undruggable한 genomic oncogenic factor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undruggable한 genomic driver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극복하려는 방법은 보통 다른 신호를 같이 억제하는 방법, 보통 우리가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뭔가 연구의 단서를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특정 임상 연구에서 환자들이 그 약물에 반응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반응을 한 환자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공통적인 바이오마커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잘 반응을 했을까,
즉 predictive 바이오마커를 찾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떠한 환자 파퓰레이션에서는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약물로에 반응하지 않는가, 즉 뭔가 레지스턴트 혹은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를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서 실제로 이러한 바이오마커들이 어떠한 생물학적 분자 기전을 통해서 반응성 혹은 내성을 조절하는지 기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궁극적으로 다시 최적의 환자를 선택한다든지, 혹은 이 약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환자를 선택한다든지, 혹은 여기서 제안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방법을 같이 사용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러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믹이라는 유전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믹은 여러분들 아마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믹은 우선 기본적으로 프로토온코진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믹이 발견된 것은 처음 인간에서 바로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AB 안에 있는 바이러스인 vMIC이라는 유전자의 인간 호몰로그로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믹 같은 경우는 C믹이라는 단백질을 엔코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C맥에서 C는 셀룰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믹을 왜 연구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암종에서 믹의 유전적 변이를 나타낸 표인데요. 실제로 약 70% 이상의 휴먼 캔서에서 믹은 디스레귤레이트, 이게 오버익스프레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믹 유전자 카피가 증폭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좀 레어하긴 하지만 유전자의 재배열이 일어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믹은 정말 누구나, 암을 연구하는 누구나 다 솔리드한 온코제닉 드라이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믹이란 유전자를 코딩하는 C믹이란 단백질은 무슨 일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C믹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분자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베이직 헬릭스, 룹 헬릭스, 류신, 지프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틴으로서 저희 DNA와 결합해서 다양한 전사를 개시하거나 혹은 억제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믹은 기본적으로 캐노니컬한 패스웨이에서는 EBAX라는 특정 DNA 시퀀스를 인지해서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믹은 전사를 촉진하는 인자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것은 yes,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당연히 믹의 많은 기능들은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믹은 사실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들의 전사를 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믹이 전사를 억제할 때는 특정한 팩터들과 같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들은 미즈1이라고 하는 팩터, 그리고 DNMT라고 하는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 그리고 마찬가지인 KDM5B, 이러한 것들이 믹과 결합했을 때 결합해서 특정 유전자의 레귤레이토리 리전을 결합을 하였을 때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는 것이 현재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믹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믹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는 글로벌한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이 차트에서 정리된 것은 우선 P는 프로모트 한다는 말이고 S는 서프레션 한다는 뜻인데요. 증식 시그널을 촉진한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것은 종양 내 혈관 형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유전적인 불안정성, 지노믹 인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믹이라는 것이 글라이콜라이시스, 저희 해당 작용이나 마이토콘드리얼 바이오지네시스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셀룰러 에너제틱스, 저희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캔서 셀은 일반 정상세포와 다른 메타볼릭 피노타입을 갖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한마디로 와버그 이펙트라고 하는데, 산소가 충분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아니라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선호한다는 그런 대사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믹이 다양한 기능들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드 셀 데스, 세포가 죽는 것으로부터 막는다라는 일들이 주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escaping immunic response to cancer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회피 혹은 면역 감시로부터 회피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믹이 이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기존의 보고는 몇 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뮨 체크포인트인 PD-L1 이런 몰레큘들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도 있고 다른 이뮨 리스폰스의 필수적인 몰레큘인 CD49 이런 것들의 발현도 조절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알려진 믹을 연구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믹은 현재 undruggable한 상태입니다. undruggable하다는 말은 저희가 믹에 이상이 있는 암 환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지만 그들에게 제공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저희가 넘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 환자에 사용되는 약물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믹을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니비터들은 개발되어진 상태입니다. 믹을 직접적으로 표적을 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표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적으로 표적하는 방법은 믹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그런 종류의 약물들이 있고요. 혹은 믹은 보통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할 때 맥스라는 단백질과 다이머를 이루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믹과 맥스의 결합을 억제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종류의 약물도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은 BRD4 브로도메인 4 이니비터 종류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믹의 기능을 억제하는 그러한 방식의 억제제가 되겠고요. 혹은 믹에 의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다운스트림 패스웨이를 막아주는 방식으로 믹의 결함을 갖는 그러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현재 고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까지는 undruggable하다. 즉 믹이 증폭된, 믹이 과발현된, 믹이 이상한 그런 암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는 약물이 없다라는 거죠. 키모테라피 이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약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면역 치료제, 즉 이뮨 체크포인트 블록케이드에 대한 말씀을 빠뜨릴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종양 안에는 암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세포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면역세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이라는 것이 생길 때 면역세포의 감시, 서베일런스를 받는데요. 그런 암세포 중에서 그런 면역 감시를 회피한 그런 종류의 암세포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D-L1을 익스프레션하는 그런 캔서 셀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뮨 체크포인트들이 T셀이 자신을 파괴할 수 없게끔 보통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do not eat me, 나를 먹지 마세요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면역 감시로부터 회피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면역 감시로부터 회피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PD-1 혹은 PD-L1의 항체, 각각 단백질을 인지하는 항체들을 약물로 사용함으로써 이 시그널, 이뮨 체크포인트를 억제해주는 방법을 고안을 해냈고, 그것이 우리가 이뮨 체크포인트 블록케이드라고 불리는 약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뮤노테라피 측면에서 봤을 때 이뮤노테라피의 시작은 뭐 백신까지 포함해서 엄청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졌고요. 보시면 2010년대 이후에 많은 종류의 이뮨 체크포인트 블록케이드들이 실제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약물에 반응하는 전체 암 환자의 비율은 약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러한 면역 관문 억제제의 반응을 잘할까? 프레딕티브 바이오마커를 찾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PD-1, PD-L1 블록케이드 같은 경우는 PD-L1을 발현하고 있는 종양을 갖고 있는 암 환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프레딕티브 바이오마커를 추가적인 프레딕티브 바이오마커를 더 찾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환자들은 왜 내성을 지니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내성 기전으로서는 종양 안에 염증 반응을 강렬히 일으킬 수 있는 면역 세포의 부재, 즉 T셀 같은 그런 파퓰레이션이 종양 내에 많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암 환자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환경을 갖는 암 환자들에게도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컨비네이션 트레이스지를 찾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기여를 해서 현재 암 외부, 즉 익스트린식한 요소, 다양한 면역세포의 활성 혹은 억제, 이런 거, 혹은 종양 내에서 암세포들에 의한 인트린식한 기전들에 의해서 이뮨 체크포인트 블라케이드의 내성이 획득되는지에 대한 많은 기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미기 차가운 종양 미세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그를 했었냐면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유방암 환자에서 화학항암제를 처리하고 놔두고 잔류 종양, 즉 남아있는 종양이 있는데요. 이 종양을 대상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돌려봤더니 믹과 MCL1이라는 유전자가 많이 증폭되어져 있음을 확인을 해서 이 두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할 때 저는 텍솔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화학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지닌 세포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내성을 띤 세포들에서 믹과 MCL1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연구를 통해서 믹과 MCL1에 의한 화학항암제 내성 기전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이 텍솔 레지스턴트한 텍솔에 대해 내성을 갖는 세포주로 본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왜 해당 세포주로 연구를 수행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연구는 임패션 130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테졸리주맙이라고 하는 이뮨 체크포인트 블라케이드의 효능을 확인한 임상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네페클릭탁셀이라는 화학항암제와 아테졸리주맙이라는 약물의 컨비네이션이 유효하다라는 보고가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승인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특정 이슈로 다시 위드롤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인 것은 이러한 두 개의 컨비네이션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참여했었던 다양한 환자들을 서브 그룹핑하여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 서브 그룹핑 분석, 서브 그룹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었는데요. 이 환자들 중 예전에 화학항암제에 노출되었던 그런 암 환자에서는 이 두 개의 컨비네이션, 즉 이뮨 체크포인트 블라케이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뭔가 암세포에 화학항암제가 많이 노출된, 즉 암세포가 화학항암제에 내성을 띈 그런 상태에는 면역관문 억제제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랑 같이 포스닥 시절에 일을 했었던 친구가 발표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프라이머리, 메타스태틱 두 개의 튜머 환자 그룹을 나눠서 스트로말, 종양 내부에 존재하는 스트로말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를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여기서 이 화학항암제에 많이 노출되었었던 메타스태틱 튜머에서는 스트로말 T 레벨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양 내에 T셀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가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도 이 종양 내에 들어와 있는 면역세포가 감소함에 따라서 면역 관문 치료제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 스터디로부터 이 스터디에서 이 종양에 대한 NGS 분석도 이루어졌었는데요. 저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이 메타스태틱한 코호트에서 믹 유전자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시그니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메타스태틱 캔서에서는 믹을 활성을 대변하는 이 홀마크 믹 타겟 V1, V2 진셋이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텍소렐 내성을 지닌 세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포도 뭔가 비슷한 양상을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세포의 전사체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믹의 활성을 대변하는 시그니처들은 유의미하게 증가가 되어져 있었고요. 흥미롭게도 염증 반응과 관련된 다양한 시그니처들은 텍솔 레지스턴트한 세포에서는 감소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사실 전사체 수준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양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가 매우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전에 환자 종양에서도 이러한 믹과 염증 반응과 관련된 시그니처들이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CG에 존재하는 유방암 종양에 대한 전사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믹과 다양한 염증 반응과 관련된 시그니처들이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던 건 사실은 믹과 그런 염증 반응 시그니처들의 리버스 코릴레이션인데요. 그렇다면 둘 사이에 실제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에서 믹을 억제하고 나서 전사체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믹의 시그니처는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찾았었던 염증 반응과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 진셋들의 활성이 믹의 억제에 의해서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사체 수준에서의 차이가 종양 내로 면역세포가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동물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휴먼 PBMC와 휴먼 캔서 셀을 스키드 마우스에 같이 인젝션하는 휴머나이즈 모델 시스템을 썼고요. 이 결과 믹의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 종양 내로 들어가는 CD8 포지티브 T셀이 유의미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데릭 모델인 T41 뮤린 유방암 세포주를 발브 시에 인젝션하고 마찬가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믹과 이런 다양한 염증 반응 시그니처들의 인과관계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믹이 유도를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수행했었던 다양한 트랜스크립톰 분석 데이터들을 같이 고려해봤습니다. 그 결과 믹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 뭔가 유전자 풀을 찾았었고, 그 중에서 흥미롭게도 스팅이라는 유전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팅이라는 유전자는 보통 사이토로졸에 존재하는 더블 스트랜드 DNA를 센싱하는 시스템을 알려져 있고, 이것을 센싱하면 NF-kappaB 혹은 IRF3 패스웨이를 통해 다양한 염증 반응과 관련된 사이토카인들, 즉 인터페론이나 다양한 인터루킨들을 만들어내는 패스웨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믹과 이 스팅의 발현이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환자 샘플을 통해 1차적으로 검증을 했고요. 그럼 실제로 스팅에 의해서 이러한 염증 반응과 관련된 시그니처들이 조절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팅을 낙아웃 시켜보기도 했고, 혹은 스팅을 이 낙아웃된 세포에서 다시 레스큐 시켜줘 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인터페론 혹은 염증 반응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시그니처들이 스팅에 의해서 양성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팅이 종양 내로 면역세포가 침문하는 것을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PBMC 휴머나이즈드 모델이나 41 혹은 PY230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뮤린, TMBC 셀라인인데요. 여기서는 스팅을 낙다운 시키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였고, 이 모든 모델을 통해서 스팅이 종양 내로 CD8 포지티브 T셀이 들어오는 것을 촉진한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팅과 실제로 종양 내에 존재하는 CD8 포지티브 T셀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디컨볼루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미개에 의해서 종양 내로 면역세포들, 즉 특히 CD8 포지티브 T셀이 많이 못 들어오는 것이 스팅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팅을 크리스퍼로 제거한 이후에 믹을 억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믹에 의한 T셀의 인필트레이션이 스팅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다면 스팅이 있든 없든 같은 양상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가설을 두고 실험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스팅이 존재할 때는 믹의 억제제에 의해서 종양 내로 CD8 포지티브 T셀의 유입이 증가되었지만 스팅이 낙아웃되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는 믹에 의한 CD8 포지티브 T셀의 종양 내로 유입이 스팅에 의존적이다라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믹이 과연 스팅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믹으로 풀다운한 이후에 칩 시퀀싱을 수행을 했고, 실제로 믹이 스팅의 크로마틴 리전에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칩 qPCR을 통해서 발리데이션 되었고요.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세 가지 픽이 찾아졌었는데 그 중에서 R1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엔핸서 부분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E박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믹이 결합할 수 있는 DNA 레귤레이터리 리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R1이라는 부분에 리전 1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R1에 이 부분이 엔핸서 부분으로 추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엔핸서 부분의 활성에 대변하는 히스톤 마커인 히스톤 3K27 아세틸레이션 항체를 이용해서 칩 qPCR 수행을 했고 믹이 억제되었을 때 이 부분에 결합하는 액티브한 엔핸서의 마커인 H3K27AC의 레벨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믹이 아마도 스팅을 에피제네틱한 방법으로 리프레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엔핸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에 잘 세팅된 방법을 차용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디액티베이션 캐스를 이용해서 sgRNA와 dCAS와 같이 넣어주고 이 dCAS에는 이펙터, 이것은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리프레서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다 크랩이라는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스가 결합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엔핸서 펄튜베이션, 즉 엔핸서를 교란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엔핸서가 교란되지 않았을 때는 믹이 억제되었을 때 스팅의 발현이 드라마틱하게 증가가 했다면 엔핸서가 교란된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믹이 억제되더라도 스팅의 레벨이 유의미하게 리스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찾았던 그 엔핸서 부분에 믹이 결합하는 것이 스팅의 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렇다면 면역 관문 억제제와 믹의 억제제의 컨비네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PBMC 휴머나이즈 모델 그리고 41 신데릭 마우스 모델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컨비네이션이 가장 드라마틱한 튜머 서프레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생존도 가장 길게 늘릴 수 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정리를 하자면 믹이 스팅이라는 유전자의 엔핸서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믹은 스팅의 전사를 억제하게 되고 스팅은 다양한 사이토카인들, 특히 T셀 키모 어트랙턴트인 CXCL9, 10, 11들 이런 것들의 발현이 믹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요. 그 결과 종양은 핫한 환경에서 차가운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면역 관문 억제제의 반응성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구 내용에는 사실은 많은 해야 될 숙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T셀, 특히 CD8 포지티브 T셀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실 최근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들은 T셀 많은 서브세트를 확인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T셀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즉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연구는 셀룰러 메커니즘 그리고 몰레큘러 메커니즘에서 아직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미기 NS와 결합해서 어떻게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미기에 의한 전사 억제를 매개한 단백질들, 그것들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의 연구 내용에서는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새로운 인자를 찾는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현재 제가 사용한 MIC-I975라는 컴파운드도 실제로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미국에서 UT 사우스웨스턴이라는 기관에서 닥터 칼로스 아르티아가 연구실에서 진행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고요. 많은 콜래보레이터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